안녕하세요. 허피TV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 턴테이블 라이프 디자인은 147년 동안 발매된 턴테이블을 한데 모은 책이죠.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강조한 턴테이블은 다름 아닌 테크닉스 SL12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7월 미국 최고의 홈시어터 쇼룸들을 취재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유 중 하나로 오디오 전시회 아트 오브 노이즈가 샌프란시스코 모마에서 열렸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도 시대를 대표하는 턴테이블 중 하나로 테크닉스 SL1200이 듀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테크닉스의 대표자 SL1200은 어떻게 52년간 정상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주제 테크닉스 SL1200 마크 7 SL1500C입니다. 단 한 번도 세일 판매를 하지 않았던 테크닉스 턴테이블 공동구매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에 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품을 이해하기 전 테크닉스 브랜드에 대해 살펴보죠. 테크닉스는 파나소닉의 오디오 브랜드 명입니다. 1965년부터 사용해왔어요. 이때는 사명이 파나소닉이 아니라 마츠시타 전기였죠. 마츠시타 전기는 사명 대신에 제품마다 다른 브랜드를 즐겨 사용해왔는데요. 일본 내수 제품에는 내셔널, 일본어 발음으로는 나쇼나루가 되겠죠. 이건 70년대생 이전 분들에게 익숙한 브랜드일 겁니다. 왜냐하면 73년에 아남전자가 마츠시타와 합작으로 아남 나쇼날이라는 브랜드를 시작,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한국에서 TV를 판매했습니다. 1990년대 말 판매한 32인치 와이드 TV는 파나소닉의 화왕이라는 제품을 그대로 판매한 거였죠. 그리고 해외 수출할 때는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를 썼는데 2008년에 사명을 아예 마츠시타에서 파나소닉으로 바꾸고 지금에 이릅니다. 마츠시타는 경영의 신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1918년 창업한 마츠시타 전기기구 제작소가 모태입니다. 처음에는 전구 소켓 위주로 제작하다 타고난 상품성으로 히트하자 점차 오디오, TV로 제품군을 확대합니다. 오디오를 시작한 것은 1931년 NHK에 납품한 라디오를 제조한 것이 첫 시작이었어요.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데논 럭스만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이후 시작한 소니 온쿄보다는 15년 이상 빨리 시작한 셈입니다. 이후 해외의 포노그래프를 모방한 제품을 내놓고 오디오 제조사로서 명성을 얻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은 소광시기를 갖다가 마츠시타는 1951년부터 단독 턴테이블 GP10을 시작으로 턴테이블에 주력합니다. 이후 하이파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스피커, 턴테이블, 라디오, 장전축 전 라인업을 아우릅니다. 오디오 기술이 어느 정도 완숙에 이르렀다 여기자 해외 시장을 노리며 도쿄올림픽 이듬해인 1965년 오디오 브랜드를 테크닉스로 명명합니다. 우리는 기술에 자신 있다 라는 의미였겠죠. 테크닉스의 오사카 연구소에는 30대의 혈기왕성한 엔지니어 오바타 슈이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턴테이블, 아이들러, 벨트 드라이브 방식의 단점, 모터의 진동과 녹아있다는 회전성 등의 저하를 일소한 혁신적인 턴테이블을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 SP10을 발명합니다.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아이들러 벨트의 도움 없이 모터가 직접 플래터를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전 평론가 선배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SP10은 스튜디오 방송용으로 제작된 턴테이블이기에 워낙 고가였던 터라 시장에서 큰 발양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듬해 1971년 동사는 하이파이 시장을 위한 SL1100을 발매합니다. 근데 이 모델이 가정용 시장보다 당시 DJ들에게서 인기를 끄기 시작해요. DJ 쿨 허크가 파티에서 2대의 SL1100을 사용한 것이 힙합의 시초라 꼽습니다. 오바타 슈이치는 이를 좀 더 개선한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1972년 발표한 SL1200입니다. SL1200은 리즈너블한 가격에 다이렉트 드라이브의 매력을 전달하는 모델이었고 특히 실버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의 질감과 묵직한 블랙 컬러의 플래터는 디자인만으로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델이 가장 큰 영감을 준 건 또다시 DJ였어요. 1970년대는 펑크와 디스코의 시대였고 음악을 틀자마자 정속도로 재생 가능하며 시끄러운 클럽에서 공진 없이 재생할 수 있는 턴테이블은 테크닉스 SL1200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힙합 뮤직이 태동하던 시기에 그랜드마스터 플래시가 스크래칭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도 SL1200, 1100 두 모델 때문이었습니다. 즉 SL1200은 댄스와 힙합 뮤직에 영감을 준 모델이었던 거죠.
SL1200은 당초 홈오디오 시장을 내놓은 제품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클럽에서 인기를 얻자 오바타 슈이치는 DJ 의견을 적극 수렴, 페이더 컨트롤을 추가하고 좀 더 견고하고 진동을 흡수하는 캐비넷을 더한 마크2를 1979년 출시합니다. 이 모델은 그야말로 빅히트를 기록하며 전세계 클럽 씬을 지배합니다. 후속장이 등장한 건 무려 10년이 지난 1989년입니다. 캐비넷을 좀 더 견고한 TN-RC로 바꾸고 컬러도 블랙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를 디제잉에 좀 더 최적화한 슬림 매트로 바꿨죠. 마크4는 1996년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저도 사용했던 모델인데요. SL1200 마크2를 업그레이드한 모델인데 이는 DJ보다는 오디오 파일에게 어필하기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마크4에서 78rpm을 지원하게 됐죠. 제품 컬러가 블랙으로 바뀌면서 사용자 가운데서는 오리지널 실버 컬러를 부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0년 마크5가 등장합니다. 마크5는 큰 변화보다는 세세한 부분에서 완성도를 높인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톤압 성능이 개선되고 톤압 레이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마크5부터 스타일러스 라이트가 장착됐습니다. 마크6는 2007년 등장했습니다. 톤압 마운팅이 바뀌고 바디의 진동 댐핑을 증가시키는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턴테이블 찾지 않자 2010년 10월 생산 종료를 선언합니다. SL1200의 오랜 전설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바로 이 직후부터 LP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하고 턴테이블의 수요가 급상승했습니다. 누적 350만 대를 팔아치운 턴테이블계의 최고 베스트셀러 테크닉스 SL1200을 부활시켜달라는 요청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파나소닉이 2016년 1월 CES에서 SL1200G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G는 그랜드 클래스라는 의미인데요. 기존 제품 대비 마그네슘 톤압, 4레이어 구조의 캐비넷, 3레이어 구조의 플래터로 업그레이드했고 무엇보다 새로 개발한 코어리스 트윈 로터 모터를 장착해 정확도를 더욱 높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듬해 2017년 CES에서는 SL1200GR을 발표했습니다. GR은 1200G의 주니어 모델인데요. 플래터가 좀 더 가볍고 모터 부문에서 G는 트윈 로터인 반면 GR은 싱글 로터라 토크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들은 반게이지 SL1200이 있는 적통 모델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MK7의 발매를 요구했고 드디어 2019년 CES에서 SL1200 마크7을 발표합니다. 업계 최초로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발명하고 54년간 쉼없이 역사를 이어온 테크닉스 그리고 턴테이블의 아이코닉 브랜드 SL1200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리뷰로 들어가 봅니다. 라인업 소개 전 잠깐 LP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에서는 LP바가 유행입니다. 시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LP바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LP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20대, 30대를 타깃으로 한 공간이죠. 하지만 이 공간들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싶어요. 수준 이하의 공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영상과 수준급의 LP바를 소개하는 영상 모두를 하피TV는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공간 한 곳을 소개드립니다. 어느 햇볕 좋은 날 을류문화사 정상준 대표님과 우리옥에서 냉면을 먹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 이런 간판이 걸린 건물이 눈에 띄는 게 아니겠어요. 1층엔 커피 전문점 헬카페, 2층엔 마이크로 바이닐 하우스라는 뮤직바, 3층에는 레코드 스톡이라는 레코드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큼 헬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버번 위스키랑 커피 한 잔을 청하고 앉았는데 시스템이 웅장하죠. 탄노이 웨스터민스터 로열에 맥킨토시 인티에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턴테이블이 무려 SL1200 마크3 심지어 듀얼로 쓰고 있어요. 일단 음도 음이지만 사장님의 선곡이 일품입니다. 커피 맛도 좋은데 음악을 듣는 즐거움도 있는 곳입니다. 냉면, 불고기, 위스키, 커피까지 마셨겠다. 이젠 LP를 사러 3층 레코드 스톡으로 올라갑니다. 알텍 스피커가 멋지게 설치된 공간이죠. 앰프도 깔맞춤으로 알텍 9440A를 쓰고요. 그런데 이 공간도 턴테이블이 SL1200 마크7 듀얼입니다. 한 건물에서 스피커와 앰프는 달라도 턴테이블이 SL1200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그만큼 SL1200이 뮤직바, LP바에서 아이코닉한 존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음질 또한 이미 검증받았다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건물 우리옥 소유라고 해요.
우려옥 대기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대기할 때 혹은 식사 이후에 찾을 수 있는 음악 공간을 만들고자 했고 젊은 새 사장님께 좋은 조건에 임대해 주셨다고 합니다. 멋진 이야기죠. 이 공간 꼭 한번 들러보시길 권합니다. 테크닉스는 1965년에 탄생했다가 2010년부터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전에 올린 영상처럼 일본 오디오는 1950년대부터 수출로 성장하기 시작 1960년, 70년, 8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다 1990년대부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테크닉스 또한 모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잠시 사업 부문을 접었던 거죠. 그런데 2014년 테크닉스가 부활을 선언합니다. 현재 일본 가전사, 특히 대기업이 하이엔드 오디오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경우는 극히 없어졌죠. 유일하게 테크닉스만이 스피커, 프리파워, CDP, 네트워크 플레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이어폰까지 풀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단연 턴테이블이죠. 테크닉스의 턴테이블 라인업은 위로부터 SL1000R, SL1200GR, SL1200G, SL1200C, SL1200 M7, SL100C가 있습니다. SL1000R은 과거의 명기 SP10 시리즈를 잇는 레퍼런스 라인이고요. SL1200이 그레이드별로 GR, G, M7 세 모델로 나뉩니다. 새로운 SL1200C는 SL1200을 기반으로 한 하이파이 모델입니다. SL1200과는 스펙과 기능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하고 카트리지와 포노 앰프를 추가로 갖춘 모델입니다. 턴테이블 입문자라면 이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SL100C는 가장 저렴한 모델인데요. 1500C에서 포노 앰프가 빠진 모델입니다. 이외 콜라보 모델, 컬러 바리에이션 모델들이 더해지는데요. 이 중 SL1200 M7은 올 초 스프링과 콜라보 제품을 내놨죠. 컬러만 살짝 바꾸고 스프림 로고만 추가되었는데 구매욕이 샘솟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프림 매력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람보르기니 에디션도 나왔습니다. SL1200이 워낙 아이코닉한 브랜드다 보니 앞으로도 많은 콜라보 제품이 나오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오늘 레뷰는 SL1200 M7, SL1200C 두 모델로 진행하는 만큼 두 모델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SL1200 M7입니다. 먼저 드라이브 방식은 다이렉트 드라이브죠. 속도는 34, 3분의 1, 45, 78rpm을 지원. 토크는 1.3kg/cm입니다. 이전 모델의 토크가 1.5kg/cm인 것을 감안할 때 전작 대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죠. 와우앤 플러터는 0.025%, 정말 대단히 뛰어납니다. 플래터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트를 쓰고 있고 무게가 제법 묵직합니다. 포노&4 카트리지는 별명이고 제품 크기는 이전과 같지만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1kg인 마크2와 비교하면 약 10%가 가벼워진 것인데요. 이 점은 세시 구조는 상위 모델에서 다이어트한 것이라 보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위 모델 1200G가 18kg, 1200GR이 11.5kg이니 소비자의 취향,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SL1200C를 보죠. 모터 성능 등은 거의 유사하고 플래터가 1200C보다 조금 무거운 2kg을 기록합니다. 다만 MM4앰프 카트리지를 지원한 점이 SL1200 M7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추가 기능이 들어가면서 무게는 좀 더 무거워진 9.9kg을 기록합니다.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자, 이제 디자인해보죠. 먼저 아이코닉한 SL1200 M7을 보겠습니다. 제품 컬러는 실버, 블랙 두 가지인데 하피TV는 실버 컬러로 리뷰했습니다. 알루미늄의 물성이 느껴지는 실버 그리고 블랙 플래터의 대비가 좋아서 제 취향은 실버입니다만 블랙 컬러의 단정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SL1200은 블랙, 실버 모두 팬이 많습니다. 제품 구성을 살펴보면 왼쪽 하단에는 원형의 전원 스위치, 아래는 플레이 스탑 버튼, 오른쪽에서 33, 3분의 1, 45rpm 스피드 선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78rpm은 플래터 아래 딥 스위치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면 은은하게 붉은 빛을 밝히는데 이것을 통해 재생 시 현재 피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DJ가 DJing 시 현재 피치를 즉각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게 또 은은한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플래터 아래에는 카트리지를 내릴 때를 위한 화이트 컬러의 스타일러스 라이트가 위치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피치를 조절하는 레버와 스위치가 위치합니다. 가운데는 묵중한 플래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위에는 테크닉스 브랜드 로고가 멋지게 새겨진 슬림 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재는 고무가 아니라 부직포 소재입니다.
콜렉터를 드러내면 모터와 오른쪽에 78rpm 등 기능을 설정하는 딥 스위치가 위치합니다. 우측에는 동사 특유의 S형 스태틱 밸런스 토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남의 수평 밸런스를 조절하는 밸런스 웨이트, 그리고 안티 스케이팅을 조절하는 레버도 위치합니다.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더스트 커버도 기본 제공되는데요. 본체와 커버를 고정하는 힌지가 없어 들어올리거나 내려놓는 수동 방식이라 사용자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의 단자부를 보면 포너 입력 그리고 전원 입력이 위치합니다. 이제 SL1500C를 보죠. 1500C는 실버, 블랙 컬러 외에 화이트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 컬러가 가장 매력적이라 생각해 리뷰 제품으로 화이트 컬러를 골랐습니다. 전면을 보면 대단히 심플하죠. 메커니즘 스펙은 SL1200 마크7과 거의 동일하지만 1500C가 하이파이 사용자를 위한 모델인 것을 감안해 피치 조절 등의 디자인 기능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한결 미니멀하게 느껴지죠. 저는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다만 스타일러스 라이트가 삭제된 것은 조금 아쉽네요. 토남부터 전반적으로 1200 마크7과 동일하지만 좌측에는 전원 버튼과 재생 스탑 버튼, 스피드 선택 버튼만 위치해 버튼을 다이어트했고 하이파이 사용자를 위해 매트의 디자인과 소재가 달라진 점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더스트 커버가 불량이 아닌 일체형인 것도 참 반갑네요. 토남은 동일하지만 토남 끝에 오토폰 2M 레드 카트리지를 기본 제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곡이 끝나면 토남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오토 리프트 기능이 1500C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단자부에도 포노 출력 외 내장 포노 앰프로 출력하는 라인아웃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1500C만 구매하면 추가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대단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턴테이블로 오디오 시스템을 처음 꾸리는 분들을 위해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200 마크7과 1500C는 포노 앰프 유무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일단 1500C로 설명하고 1200 마크7의 사용자는 여기에 포노 앰프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2채널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인티앰프 또는 프리앰프의 아날로그 입력에 1500C를 언밸런스 케이블로 연결하시면 끝납니다. 만약 액티브 스피커 사용자라면 바로 액티브 스피커에 연결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페럼 에르초2와 같이 아날로그 입력을 갖춘 프리앰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운드바 사용자라면 아날로그 입력단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소개한 제품 중에서는 제나이저 앰비오 플러스의 아날로그 입력단이 있죠. 여기에 연결하면 사운드바에서도 수준급의 LP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테크닉스 SL1200 마크7 1500C 음질을 이야기할 차례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200 마크7, 1500C 두 모델 모두 동가격대에서 가장 빼어난 음질을 들려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동 방식, 다이렉트 드라이브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피TV는 여러분께 충실한 가격대를 대표할 만한 턴테이블을 오래 찾아 헤매왔는데요. 처음 소개한 건 입문자를 위한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엘락과 캠브리지 오디오였습니다. 정말 착한 가격으로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100만원대 턴테이블 중 인상적인 제품을 찾기 힘들었어요. 거의 모든 제품이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고 이 제품들은 어떤 특색이 있기보다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중국의 공장에서 제조해서 브랜드만 찍어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나 독자 기술이 녹아져 있는 제품이라 보기는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테크닉스는 다릅니다. 1200 마크7과 1500C는 200만원 이하의 가격에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을 OEM 방식이 아닌 직접 제조하는 거의 유일한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음의 완성도가 빼어나요. 동가격대 벨트 드라이브의 음을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는 건 정숙함입니다. 배경이 한결 차분하고 악기의 재생은 보다 선명하고 생생합니다. 저음도 단단하고 묵직하게 표현돼요. 벤 웹스터의 스타더스트를 들어보면 색소폰이 마치 눈앞에 위치하는 듯 생생하게 표현되고 악기가 공간에 울려 퍼지는 홀톤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명반 재즈 앳 더 폰샵의 공연이 끝난 후에 연주를 담은 레이트 나잇이 최근 2X-ATD 레이블에서 나왔죠. 이런 재즈 공연에서의 공간감 스테이지를 1200 마크7과 1500C가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프트 펑크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즈가 벌써 발매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새로 LP를 내놨죠. 이 앨범을 테크닉스로 감상해보면 단단하고 빠른 베이스가 잘 표현됩니다. 많은 분들이 1200 마크7과 1500C 가운데 고민하실 텐데요. 1200 마크7은 아이코닉한 모델이고 이 모델은 이후에도 오디오사에서 길이길이 언급될 명기입니다.
다만 턴테이블 입문자에게는 카트리지 포노앰프를 추가 구매하는 부담이 있지만 턴테이블의 묘미는 어떤 카트리지를 쓰느냐, 어떤 포노앰프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음이 달라지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저렴한 MM보다 상급의 MC 카트리지를 쓰면 그 매력이 더욱 배가 됩니다. 실제 테스트 기간 동안 제가 소장하고 있는 MC 카트리지를 매칭했더니 훨씬 좋았습니다. SL1500C든 1200M7이든 잠재 능력을 뽑아내려면 카트리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문자분들은 바늘 하나가 뭐 그리 차이 나겠어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 1950년대 60년대에 모노 LP를 듣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죠. 이때는 모노를 지원하는 카트리지 포노 앰프를 써야 합니다. 즉 1200M7은 다양한 튜닝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델이라 할 수 있고요. 1500C는 이후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구매해서 바로 LP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수준급 턴테이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닉스 턴테이블은 오디오 평론가로서 오래전부터 소개하고 싶었던 이른바 명기였습니다. 턴테이블 라이프 디자인에서는 테크닉스 SL1200을 두고 레전더리, 전설적인 턴테이블이라 강조합니다. 1200M7, 1500C 두 모델 모두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의 주제자인 테크닉스가 그 매력을 아끼지 않고 고스란히 담아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크7의 경우 50여 년간 350만 대가 팔린 베스트셀러다 보니 구모델 중고와 고민도 되실 텐데요. 일단 마크7에서 모터 성능이 대단히 많이 개선됐고 이것이 음질 향상에 적극 기여합니다. 시중의 중고 제품은 제성능 100%를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어 스스로 오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추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NK7 신품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행 모델의 가격이 생각보다 리저너블합니다. 과거 테크닉스와 유사한 가격대였던 제품의 현재 신품 가격이 2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파나소닉 같은 대기업에서 가능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피TV가 소개하는 100만원대 대표 턴테이블을 기다리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테크닉스 두 모델을 자신있게 권합니다. 이제 공동구매 이야기입니다. 테크닉스 턴테이블은 그간 노세일 정책으로 단 한 번도 할인하지 않은 제품이었지만 하피TV에서 최초로 할인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세일이 전혀 없었던 제품인 만큼 이번 공동구매를 놓치시면 안되겠죠. 공동구매는 SL1200M7, SL1200C 모두 진행하며 SL1200M7은 실버 블랙 컬러를 택인할 수 있고 1200C는 블랙 화이트 가운데 택일할 수 있습니다. 1500C는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사용하시면 되지만 SL1200M7은 별도의 카트리지 포노앰프가 필요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저희 또한 가급적 카트리지 포노앰프 패키지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한 시장이더라고요. 턴테이블 구매하시고 하피TV 카카오톡 계정으로 문의 주시면 최저가 구매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트리지와 포노앰프를 합해 2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턴테이블은 구매했는데 들을만한 LP를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고음질 LP 10중 공동구매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는 2X HD 레이블은 하피TV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었죠. 이전에 하피TV몰 오픈 기념 영상 보고 오시면 2X HD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X HD는 안드레 페리와 르네 라플람이 이끄는 세계 최정상 고음질 음반 레이블이고요. 이들은 과거에 릴테이프 원본을 발굴해 최고의 작업을 거쳐 앨범을 내놓는데 이들이 내놓는 릴테이프가 100만원 호가입니다. 빌 에반스 Some Other Time은 릴테이프 가격만 143만원이네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 세계 최고의 제작 공정으로 제작하는 만큼 LP의 가격도 비쌉니다. 하지만 하피TV에서는 좀 더 착한 조건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LP 10종 중에 새로운 앨범 4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먼저 기존 6장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가장 반응이 좋았던 엑기스만 추렸는데요. 먼저 전당포 재즈, 재즈의 더 폰샵, 특히 반응이 좋았던 나그라 70주년 기념 음반, 그리고 빌 에반스 팬이면 놓칠 수 없죠. Some Other Time 2장입니다. 고음질에 소름이 끼친다는 평가를 받았던 앨범이죠. 오디오 파일 아날로그 컬렉션 2장입니다. 새로 추가된 음반은요, 앞서 리뷰에서 언급한 재즈 더 폰샵의 Late Night 앨범,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벤 웹스터의 스타더스트,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몬티 알렉산더 앨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베이시스트 자코 파스토리오스의 앨범입니다. 자코 파스토리오스는 웨더 리포트의 멤버로 국내에도 팬이 적지 않죠. 마커스 밀러가 그를 가장 존경한다고 해서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앨범 너무 좋습니다. 재즈 팬이라면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10장 모두 구매하시는 분께는 리복스가 제작한 레퍼런스 CD 5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동구매는 영상을 보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공동구매는 더보기, 댓글, 하피TV 공식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턴테이블 LP 영상은 업로드하면 다른 주제보다 반응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턴테이블 라이프 디자인 책을 번역 출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명감 같은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저희 고객분 중 한 분이 적지 않은 예산 수억을 들여서 네트워크 오디오, CD 최고급으로 모두 갖추셨지만 그분이 현재 가장 매료되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LP입니다. LP샵을 찾아 자신이 원하는 음반을 디깅하고 그 음반을 턴테이블 위에 올렸을 때 희열을 매일매일 만끽하고 계신 거죠. 그분에게 자극받아 저도 요즘 LP를 부쩍 구매하고 있는데요. LP만이 주는 각별함, LP의 음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어서 리뷰와 공동구매를 조회수 이익과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준비한 이번의 영상을 통해 부디 여러분들께서 턴테이블과 LP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